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검찰총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특화된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도 없었다라는 것도 저는 국민들께 좀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당국이 좀 더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절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도 이제 1년 뒤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본인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 선배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이제 가게 된 결과가 퇴임하는 대통령 좀 머리를 좀 짓누를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성과 또는 과오 이 모든 것도 결론적으로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떠안고 가야 될 성과도 되고 부담도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검찰총장직에 충실해달라는 주문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을 표시했다, 확인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해석도 있던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치할 생각을 가지고 총장직 수행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는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검찰총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표현된 측면이 더 강하다. 임기제와 징계가 충돌하지 않는다. 도리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징계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대립되는 개념을 보지 말아달라는 것도 저는 당연히 정부 조직 운영상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결이 다르게 느낀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또는 뭐 감봉이라든지 뭐 이런 징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거의 해임을 추진했었거든요. 자리에서 아예 쫓아내는 파면 해임 같은 징계는 그 임기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임기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징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저는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당연히 해임되거나 파면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 임기 정년을 보장하지만 해임하고 파면되지 않습니까? 법적 요건에 따라서. 뭐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해임이나 파면 같이 임기 자체를 중도에 그만두게 만드는 그 징계는 저는 그 임기제하고 상충한다고 보고 꼭 그 총장을 임기 이전에 사임시켜야 될 상황이면은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과정에서 사법 체계, 우리 법치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일들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흔들었다. 자꾸 이게 사법 체계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자꾸 이제 검찰이 자기를 그 사법부와 동등하게 그 준사법기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에 소속된 외청입니다. 독립된 외청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그 사례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무행정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고 좀 더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없었던 획기적 대책이라는 게 과연 저도 궁금합니다. 아쉬운 점은 결국 이제 주택 공급 측면, 공급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깨달았다는 의미신데 이걸 임기 초기에 했었으면은 지금쯤 이제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입주도 어느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1년 남겨놓고 내놓으시는 거는 너무 실기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 시장을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간의 기대감을 더 주는 정도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돼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제 그 사과를 하셨습니다. 송구하다고. 당초 정부가 예상한 거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과거 정부보다 줄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줄었던 건 아니었는데 2018년에서 2019년 갈 때는 세대가 2만 세대가 늘었는데 2019년에서 2020년 1년 새에 61만 세대가 늘었다라는 건 주로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 구성에 있어서 소규모되면서 굉장히 다양화된 거죠. 그런 것들을 그 주택 공급이 충분히 못 따라가면서 현재 주택 불균형이 당초 국토부나 부동산 당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량 부족이 훨씬 더 심화됐던 그게 지금의 그 물량 공급 불량을 그 초래한 거고요. 1인 세대, 2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건 맞은데 그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추세였다. 사회 문화에 따라서 그 세대 문화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빨리 일어날 거다라는 거는 이미 다 예고가 됐던 바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화된 맞춤형 주택 공급 대책도 없었다라는 것도 저는 국민들께 좀 유감 표명을 하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저는 뭐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중심이나 2인 가구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야 된다. 그게 당국이 좀 더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은 경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추가드리면은 대통령의 전반적인 말씀 속에 여전히 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를 경제나 민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투기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보시는 투기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근본적인 이 시장 동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좀 갖게 네.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 주거 공급을 늘리는 이것이 혹시라도 부동산 그 투기 수요 재차 또 약간 좀 진정돼 있는 부동산 투기를 과열화시키는 걸로 가서 또 자산 불평등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를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정책 선택은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대전제가 국민들 공감대라고 했습니다. 네. 앞에 얘기하신 게 공감대 형성의 몇 가지 조건들을 네. 나열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숙려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바로 그 사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반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절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대통령께서 주문하는 것은 국회에 주문하신 것도 있다고 봐요. 네.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받으려면 정치권에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정치적 협력이나 대화 등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면권자 입장에서 결자 해지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낀다고 봅니다. 본인도 이제 1년 뒤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본인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 선배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이제 가게 된 결과가 퇴임하는 대통령 좀 머리를 좀 짓누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원망 또 분노 이런 것들이 한쪽 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퇴임 대통령으로서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털고 싶은 생각이 반드시 있고 그런 반면에 퇴임 이후에 자기를 또 정치적 풍랑에서 지켜야 될 그 분들은 또 열렬 지지자들 친문이라고도 하고 문바라고도 하는 그런 열렬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켜줄 힘이고 세력인데 이 여론 지지층이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본인은 자기가 했던 재임 시절의 일은 자기가 책임질 거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만 그 부담이 있다면 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어떤 안타까움 이게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을 예. 합니다.